2025년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여러분께 명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12월 원숭이띠에게 60갑자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원숭이는 오행으로 금에 속하며 12월은 자월로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입니다. 금생수, 금이 물을 낳듯이 여러분이 베풀어온 모든 것이 제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44년생, 56년생, 68년생 원숭이띠 어르신들께서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리학적 관점에서 왜 12월이 원숭이띠에게 특별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는 지지는 신이며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합니다. 금은 정제되고 단단한 에너지, 즉 재물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12월은 자월입니다. 자는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수생금, 물이 금을 씻어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노력과 인내, 그 모든 것들이 12월 수의 기운을 만나 더욱 정제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명리학에는 신자진, 삼합수국이라는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 쥐, 용이 만나면 물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세 개의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12월은 바로 쥐의 달이고 원숭이띠인 여러분이 쥐의 달을 만나면서 그 힘이 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는 바로 재물의 흐름입니다. 물이 막힘없이 흐르듯 여러분의 재물운도 이제 막힌 곳이 뻥 뚫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꽉 막혀있던 수도관이 뚫리면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원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검증해온 천간지지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눈물, 그 모든 노고가 드디어 빛을 보는 때가 왔습니다. 하늘도 이제 여러분의 편입니다. 원숭이띠의 금 기운은 예리함, 판단력, 가치 창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상인의 기질이 있으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12월에 들어오는 수의 기운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금생수, 금이 물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노력한 모든 것이 재물이라는 물의 형태로 흘러 돌아옵니다. 둘째, 수생목, 물은 나무를 키웁니다. 재물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성장의 씨앗이 함께 자라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의 균형입니다. 토는 재물을 저장하고 안정시키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재물이 들어올 때 흙처럼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놓아야 합니다. 섣부른 투자나 과소비는 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들어오는 재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의 기운도 잊지 마십시오. 화는 열정과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적절한 화의 기운, 즉 행동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행의 조화, 바로 이것이 12월 원숭이띠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막혔던 돈줄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2025년 12월 18일과 24일입니다. 이 두 날을 명리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이날은 천간의 병 또는 정의 화 기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화극금이라고 금을 재련하여 더욱 귀한 보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은 불을 만나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거친 원석이 세공되어 보석이 되듯 여러분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12월 24일은 동지를 지나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일양내복, 한가닥, 양의 기운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가장 길었던 때를 지나 빛이 돌아오는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에도 새로운 빗줄기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은 1년 중 단 이틀 우주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향해 최대치로 개방되는 날입니다. 특히 복권을 구매하신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최적의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이 시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신시는 원숭이의 시간입니다. 원숭이띠에게 가장 강력한 시간대이죠. 이 시간에 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며
여러분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완벽하게 합치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어렵다면 오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도 좋습니다. 오시는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으로 금을 재련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서쪽에서 복권을 구매하십시오. 서쪽은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며 원숭이띠의 본명 방위입니다. 태양이 지는 서쪽은 하루의 결실을 맺는 방향이며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상징합니다. 서쪽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복권을 구매한다면 그 염원이 더욱 강력하게 하늘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행운의 숫자를 오행이론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의 기본 행운 숫자는 458입니다. 숫자 4는 토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단단히 지키고 기반을 다지는 숫자입니다. 숫자 5는 오행의 중심이며 변화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변화와 기회를 잡는 숫자이죠. 숫자 8은 무한함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팔괘에서 보듯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번영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2월의 특별한 행운 숫자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1과 6은 오행에서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월 수의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이죠. 숫자 9는 수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9는 금이 낳은 물이 최고조의 달에 풍요로 넘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1, 4, 5, 6, 8, 9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활용하신다면 좋습니다. 특히 1과 6 그리고 9는 12월 수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숫자이니 주목하십시오. 또한 과거 로또 당첨 통계를 보면 37이 가장 많이 출현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 데이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 숫자들을 여러분의 직관과 결합하여 신중하게 선택해 보십시오. 명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래된 속설이지만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 로또를 사라고 계시를 주신다면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는 하늘의 메시지이며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조상님들은 언제나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시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명리학에서는 꿈을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봅니다. 특히 돌아가신 조상님, 산, 물, 용, 뱀, 호랑이가 나오는 꿈은 길몽입니다. 길몽을 꾸셨다면 반드시 로또 구매를 고려해 보십시오.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조상님의 보살핌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오행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의 마음가짐 예리하되 유연하게. 금은 단단하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판단력과 결단력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고집을 부리지 말고 때로는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수의 마음가짐 흐르되 고이지 않게. 물은 흐를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순환시키십시오.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더 큰 물길을 만드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맑습니다. 목의 마음가짐 성장하되 때 뿌리를 잊지 말고.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뿌리는 아래로 깊이 내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되 여러분의 근본과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 건강, 인간관계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번성합니다. 화해의 마음가짐 열정적이되 태우지 말고. 불은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되 과도한 욕심이나 조급함은 경계하십시오. 적절한 불씨가 오래가는 법입니다. 토의 마음가짐 안정적이되 막히지 않게. 흙은 만물을 품고 키웁니다. 안정과 신중함을 유지하되 너무 보수적이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토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씨앗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이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12월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십시오. 금은 정제와 세련을 의미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십시오. 특히 서쪽 방향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은 흐름과 순환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고 물길을 원활하게 하십시오. 또한 사람들과의 소통도 물처럼 막힘없이 흐르게 하십시오.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작은 화분이라도 좋으니 식물을 키워 보십시오. 생명을 돌보는 행위는 여러분의 운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특히 동쪽에 녹색 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촛불을 켜거나 밝은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작은 봉사활동으로 세상의 온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토처럼 여러분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행운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혹시 지난 9월과 11월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명리학에서는 이를 극의 시기라고 합니다. 금이 재련되기 위해서는 불의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련이 바로 9월과 1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시련은 언제나 축복의 전조입니다. 어두운 밤이 길수록 새벽은 더욱 밝게 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어려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12월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이제 여러분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셨던 분들께, 가족 문제로 소가리를 하셨던 분들께 이번 12월은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돈줄이 뻥 뚫리고 상상 이상의 재물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재물은 단순히 돈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빚을 내서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오행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재물운이 강해지는 시기일수록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여러분의 운기를 흐트러뜨립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는 재미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재미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를 투자하거나 과도하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중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들어오는 재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십시오. 모든 기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원숭이띠에게는 그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과 24일, 이 두 날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원숭이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서쪽 금의 방위, 원숭이띠의 본명 방에서 복권을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행의 균형을 잊지 마십시오. 금의 예리함, 수의 흐름, 목의 성장, 화의 열정, 토의 안정,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막혔던 돈줄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오. 이 기적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반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기회를 맞이하십시오. 저희 12지신 채널은 수천 년 명리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을 밝히는 소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연령별로 구체적인 명리학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44년생 갑신년 원숭이띠 어르신들께서는 목과 금이 만나는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금극목이지만 이는 목을 다듬어 쓸모 있는 제목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다듬어지고 연마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세공의 과정이 끝나고 완성된 예술품으로 세상에 나갈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오랜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더 보지 못하는 기회를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발견하십시오. 자녀들이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귀한 조언을 얻게 되며 그 조언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동쪽에서 오는 소식에 주목하십시오.
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 분들께서는 화와 금이 만나는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화극금, 불이 금을 녹여 새로운 형태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변화와 혁신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명성이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사업 제안이나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쪽과 관련된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제안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66년생 무신년 원숭이띠 분들께서는 토와 금이 만나는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토생금, 흙이 금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재물 창출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이번 12월은 그 기운이 최고조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면 그 도전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가 큰 이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망설였던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길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늘 신중함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앙의 방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빛나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오행의 조화 속에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